신고가와 신저가 공존시대, 현재의 부동산 시장, 아파트 시장을 정의하는 한마디의 문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0년 이상 이런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철저한 양극화 현상으로 부동산 시장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꾸준하게 드렸습니다. 1년 전이 훨씬 넘었죠. 미분양과 신고가 다가오고 신저가와 신고가는 계속적으로 양분이 되어서 시장이 움직인다는 내용들. 1년 전입니다. 네, 그래서 신고가와 미분양, 그리고 신고가와 신저가는 이분법적으로 부동산을 해석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미분양과 신고가가 이렇게 양분이 되어서 나타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시장은 존재할 수가 없다 라고 했으나 이것은 이미 현실이 돼버렸죠. 또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기존에 있는 아파트도 신고가와 신저가는 공존한다. 자, 6월 둘째 주입니다. 지금 한 달이 아니에요. 둘째 주예요, 둘째 주. 신고가 아파트 10개를 보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매일 신고가 나오죠, 매일. 매일 신고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온 게 뭐죠? 매일 뭐가 나오죠? 매일 신저가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등장하는 게 뭡니까? 매일 무엇이 나오죠? 미분양이 등장합니다. 자, 이번에 하락장이 펼쳐졌죠. 작년부터 내렸던 하락장에서 단 하루도 신고가가 나오지 않은 날이 없어요. 신고가는 또 매일 나오는 거예요. 장은 또 하락을 하는데 뭐 30%, 50% 하락했다고 하는데 또 신고가는 계속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신고가가 나오는 아파트는 어디라고 한정을 했습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죠. 이거는 서울과 부산 두 군데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과 부산. 자, 대한민국의 1대 도시, 2대 도시. 이 도시의 특징은 딱 대변이 됐죠. 첫 번째, 인구가 감소한다는 겁니다. 인구가 감소. 자, 두 번째, 기존에 있는 산업, 그리고 굴뚝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의 일자리는 감소한다는 거다. 일자리도 감소하고 인구도 감소한다. 자, 기본적으로 서비스 위주로 산업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서비스 산업.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아파트 시장에서 우리가 근로소득이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로소득. 근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의 가격, 그리고 부동산의 가치를 따지는데 근로소득이 중심이 아니라 무엇? 종합소득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 두 도시만 특징적으로 종합소득으로 움직이는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모든 돈은 서울과 부산이 움켜쥐고 있다. 돈이 있어야 움직인다. 아파트도 움직이고 부동산도 움직인다. 그것을 보여주는 곳이다. 그래서 수도권도 뭐 괜찮다, 뭐 좋은 것도 많습니다. 네, 그런데 수도권은 신고가가 안 나옵니다.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로 가고 있다. 그래서 자, 6월 둘째 주도 신고가를 보시면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서울과 부산으로 되어 있다. 자, 이거는 1년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서울과 부산만 보자 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6월 둘째 주 신저가 리스트를 우리가 10개를 보게 되면은 어디로 되어 있죠? 주로 어디입니까? 서울의 외곽이죠. 뭐 부산도 있긴 한데 비핵세권. 그래서 주로 경기입니다. 경기도 수도권, 뭐 대구도 있고, 뭐 강원도도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신고가가 펼쳐지는 곳과 신저가가 나오는 곳들은 입지적으로 워낙 분리가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자, 이 현상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아파트 시장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아요. 아파트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금리 하나만 갖고 이거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문가들 금리 갖고 분석을 해서 뭐 여러 가지 따지죠. 그 다음에 전월세. 전월세 가지고 전세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따질 수가 없어요. 옛날 얘기죠. 그 다음에 경기 상황들, 이런 것 가지고도 따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요인들이 전부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집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집값이란 것은 한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분석이 안 된 겁니다. 지난 자료를 꺼내가지고 앞으로 집값을 예측한다는 것 자체도 넌센스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집값을 좌우하는 것들은 종합적이다는 것이다. 종합. 매우 광범위하고 종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개인의 분석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풍선생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것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신고가가 나타나는 곳은 특징이 어디다? 서울과 부산이란 것이고, 신저가가 나타나는 곳은 그 외 지역에서 중심으로 해서 신저가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저가가 나타나는 곳의 특징은 여러분들도 한번 이 기사를 보시면은 여실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신저가가 왜 나타나는가? 자, 악재만 반영되는 곳입니다. 악재만.
주택시장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항상 호재도 있고 악재가 있습니다. 호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금리가 동결됐다, 이런 것들이 호재가 되겠죠. 그리고 소비심리가 점점 더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호재가 되고 있고, 악재는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악재 이런 거죠. 역전세. 이제 만기가 다가오니까 8월 이후 또 9월달 뭐 해서 이렇게 지금 이거 돈을 어떻게 돌려주냐, 뭐 깡통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악재가 반영되는 곳들, 악재가 반영되는 지역은 신저가가 계속 나타난다. 특히 경기권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신고가가 나타나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호재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신고가는. 그러니까 사실은 신고가와 신저가는 같이 반영이 돼야 되지만, 자, 신저가가 가는 곳은 호재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고가가 되는 곳은 악재가 반영되지 않고 호재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있어서 이 아파트가 신고가를 칠 것이냐 신저가를 갈 것이냐는 거는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매도자가 결정합니다. 매수자 우위, 매도자 우위, 이런 말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부동산이라는 것은, 아파트라는 것은 기존적으로 한정성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파는 사람들, 특히 아파트에서 내 이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웃들이 금매를 던지기 시작하면요, 그거 의미 없습니다. 몇 명이서 금매 던져봐야 아파트 가격이 그냥 쑥대밭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들이 결정하는 것이 바로 아파트 가격인데, 내 이웃이 무엇을 보고 아파트 가격을 선택할 것인가, 악재를 보고 이 아파트 가격을 매길 것인가, 호재를 보고 이 아파트 가격을 매길 것인가,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있다, 아파트 이웃들이 결정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신고가를 치는 곳들은 어떻습니까? 네, 호재만 반영된다고 했죠. 호재. 악재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했죠. 자, 그런데 지금 앞으로도 양극화는 지속된다고 했습니다. 신고가는 계속 나타난다. 자, 그런데 신고가가 나타날 수 있는 곳들을 보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신저가가 나타나는 곳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설계만 봐도 입이 떡 벌어진다고 하고, 이제 지금 재건축 나서는 압구정. 자, 이것이 만약에 지금 뭐 10년 후가 되는지 아니면 몇 년 후가 되는지, 만약에 이것이 이제 신축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양극화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들어가겠다는 사람들이 또 늘어나겠죠. 자, 그래서 뭐 지금 보시면은 여러 가지 업체들이, 설계업체들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사무, 뭐 삼성그룹 계열입니다. 사무. 그다음 DA, ANU도 있고, 뭐 글로벌 컨소시엄에서 한다고 하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얼마나 좋게 만들길래, 랜드마크로 짓길래, 보시면은 뭐 한강 뭐 중앙에서 펜트하우스 70세대 계획을 한다고 하고 인피니티풀 만들고, 네,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양극화와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존에도 어떻게 이 2구역입니다. 압구정 2구역인데 3구역 옆에, 안 그래도 지금 이런 곳들이 한정적인데 이렇게 더 고급화로 하다 보니까 신고가는 달릴 수밖에 없고 신저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파트는 요즘의 추세가 어떻게 합니까? 네, 사무가에서 만드는 추세를 보면 사무건축입니다. 아파트가 아니고 미술관을 만든다는 거예요. 미술관. 여러분들 미술관을 생각해 봤습니까? 요즘에 고급, 최고급 하이엔드 아파트는 무엇으로 갑니까? 하이엔드. 아파트가 아니에요. 지금 추세는 그냥 미술관이에요. 미술관. 미술품을 전시할 수 있는 그냥 미술관으로 가는 겁니다. 해운대의 모 아파트는요, 100억입니다. 분양가가 100억인데 미술품도 줍니다. 미술품도. 한마디로 갤러리죠. 갤러리. 집이 아니라 갤러리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아파트는 부자들의 수요를 더 끌어당기기 때문에 한정돼 있겠죠. 더 이렇게 또 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뭐 한강뷰 100%를 만든다 그러고, 그래서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층고가 4m고 천정고가 3.3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파트, 지금 뭐 부산이든 서울이든 아파트 보시면은 뭐 대연 3구역도 마찬가지지만 층고가 2.3입니다. 일반적인 아파트가 2.3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근데 이거는 1m가 높아. 천정고가 3.3입니다. 자, 그래서 천정고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분양에 굉장한 중요한 요소로 지금 만들어집니다. 천정고. 천정고가요, 2.5m만 넘어가게 되면요, 100% 분양한 판입니다. 이거 100% 분양한 판이에요. 근데 건설사들이 조합에서 이렇게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쓸데없는데 돈을 아끼는 겁니다. 천정고는 돈을 절대로 아끼면 안 됩니다. 이게 분양하고 굉장한 밀접한 관계를 지고 있기 때문에, 천정고는 되도록이면은 최소 2.5m. 자, 그리고 사무에서 제시한 압구정 2구역은 2.3, 2.5도 아니고 2.6도 아니에요. 3.3m입니다. 천정고 3.3m. 바닥에서 위에 천정까지입니다. 내부에서. 이거를 우리가 천정고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또 양극화를 불러일으키고, 기존의 아파트하고 주차 대수도 세대당 세대입니다. 세대. 100% 확장형이에요.
그래서 지하 층고를 또 4.2m예요. 뭐 보통 보면 2.7m죠. 완전히 차별화가 된다는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서서히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난다. 서울은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아파트들이 또 형성이 되고, 또 부산은 광안대교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고급 하이엔드 아파트들이 나타난다. 해안변을 중심으로 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런 땅들은 공급이 될 수 없는 땅들이기 때문에 철저히 부산과 서울에서만 신고가가 나타나고, 그리고 입지적인 양극화, 한정적인 땅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입지적인 양극화 추세는 앞으로 10년, 20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